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시는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면접까지는 정말 잘 도와줍니다. 면접 팁이나 회사의 특징과 분위기도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죠. 그런데 갑자기 연봉 협상 과정에 들어서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도대체 헤드헌터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연봉 협상할 수 있을까요? 헤드헌터는 정말 내 편이 맞는 걸까요? 지금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중인 분들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오늘 드리는 팁들 꼭 기억해 두시고 처우 협의에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연봉 협상이 시작되고 회사의 1차 오퍼 금액이 나오면 보통 헤드헌터가 금액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금액이다. 뭘 잘 모르나 본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다. 괜히 더 올려달라고 해봤자 안 좋게 본다. 잘못 어필했다가 채용 취소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멘트들을 날리는 헤드헌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특히 5년차 이하 주니어급 분들에게는 더 심하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누구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현실을 모르고 억지를 부리는 건가? 내 연봉이 높아야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더 받을 텐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어필은 해봐야 후회가 들지 않죠. 그럼 도대체 헤드헌터들은 연봉 협상 시기만 되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건 회사와 헤드헌터와의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모든 헤드헌터가 무조건 회사 편만 노골적으로 드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겁주는 헤드헌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헤드헌터가 먹는 수수료는 채용을 의뢰한 회사로부터 나옵니다. 그 금액이 연봉의 15에서 25% 사이 정도 되거든요. 연봉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은 가져간다는 거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결국 회사가 갑이고 헤드헌터는 절대 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헤드헌터에게 수락을 받아오라고 대놓고 주문하기도 하고요. 회사와 합격자 사이에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채용이 성사되게 하려면 합격자를 설득하는 게 헤드헌터 입장에서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가스라이팅해서 핑퐁을 못하게 막는 거죠. 연봉 올리면 수수료 더 받을 테니까 노력해주지 않겠냐고요? 그래봤자 그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조금 낮더라도 성사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괜히 지원자 편만 들었다가 회사가 협상 종료해버리면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회사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의뢰를 해줄 테니까 회사의 요구사항을 웬만하면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연봉 협상 코칭하면서 헤드헌터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례들을 봐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4년차 주니어분은 헤드헌터의 억지 논리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너무 위축되셨던 적이 있었어요. 현 직장과 가는 회사가 둘 다 포괄임 금지인데 현 직장의 고정시간의 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겁을 주더라고요. 자꾸 한숨 쉬면서 뭘 모른다고 합격자를 면박 주면서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인사나 급여 구조에 대해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헤드헌터 말이 맞는 건가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회사 제한 금액이 너무 낮아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헤드헌터가 성과급이 많은 회사라 받아들이라고 수락을 종용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입장이라도 회사에 전달해달라고 했더니 헤드헌터는 회사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지원자에게 설득을 했는데 이 답답한 지원자가 말을 이해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사 담당자가 판단하시라.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지원자에게 참조를 걸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헤드헌터가 이렇게 중간에서 협상을 방해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나는 인사팀과 다이렉트로 소통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헤드헌터도 기분 나빠할 거고 인사팀에서도 유난 떤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헤드헌터를 통해 전직장 급여 서류를 전달하고 1차 오퍼를 받으세요. 1차 오퍼를 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검토 요청을 하고 싶으시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헤드헌터에게 보내세요. 이때가 중요한데요. 그 역제한 내용에 대해 헤드헌터가 전달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논리를 들면서 주장을 묵살하려고 하면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헤드헌터의 말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나는 회사에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 겁을 주고 전달을 막으려고 하면 그때는 조금 확실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인사팀에 이메일을 바로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면 웬만해서는 전달은 해주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도 계속 뭐라고 하면 이메일을 다이렉트로 인사팀에 보내세요. 다만 인사팀에 소통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시고 추가 재검토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헤드헌터로 통한 이직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헤드헌터는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 분명히 활용해야 할 옵션입니다.
어떤 채용은 공고가 뜨지 않고 헤드헌터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헤드헌터만 믿고 연봉 협상을 나이브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수락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명하게 대응해야 연봉 협상 제대로 하고 이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우 협의 과정에서 헤드헌터에 대해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연봉 협상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별로인 헤드헌터도 꽤 있습니다. 이런 헤드헌터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리했으니 꼭 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볼게요.